유럽의 미지의 땅에는 어떤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을까요? 대륙의 중심에 자리한 불가리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 창고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이 매력적인 국가는 숨막히는 풍경과 흥미로운 문화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을 감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가리아의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보며 신나는 모험을 떠나볼까요? 하지만 그 전에 고대 역사와 현대의 강인함이 만나는 불가리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불가리아 공화국인 이 나라는 유럽 남동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흑해, 북쪽으로는 단유브강과 접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그리스와 터키, 서쪽으로는 세르비아와 북마케도니아, 북쪽으로는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면적은 194km1로 유럽에서 16번째로 큰 나라이며 수도 소피아는 불가리아의 중심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불가리아의 역사는 장엄하며 기원전 6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석기 시대의 카라노보 문화가 이 지역에서 가장 초기의 사회 중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7세기에는 아스파르헤우 칸이 이끄는 불가르족이 발칸반도를 침공하여 제1차 불가리아 제국을 건국하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제국은 지역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키릴 문자를 만들어 슬라브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영광과 시련이 교차했습니다. 11세기 초 제1차 불가리아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에 의해 멸망했지만 1585년 성공적인 반란을 통해 제2차 불가리아 제국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과 봉건 갈등으로 인해 국력은 쇠퇴했고 결국 1396년부터 약 5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불가리아는 28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단일의회 공화국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 HDI에서 68위를 차지한 이 나라는 서비스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9년 90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에는 640만 명으로 감소하는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불가리아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이며 세 차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하며 글로벌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불가리아는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당한 적이 없다. 유럽의 중심에 자리 잡은 불가리아는 장엄한 산맥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이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전략적인 위치와 강력한 자연 방어에 있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광대한 영토를 정복해왔지만 불가리아는 침략의 물결 속에서도 강인하게 버텨왔습니다. 국경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산맥들은 단순히 경치 좋은 배경이 아니라 불가리아의 주권을 지켜낸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불가리아의 지리를 살펴보면 북쪽에는 발칸 산맥, 남쪽에는 로도피 산맥이 자리하고 있어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는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방어선은 침략자들에게 엄청난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고 사실상 들어오지 마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불가리아의 이웃 국가들은 수많은 침략과 권력 투쟁을 경험했지만 불가리아는 그 속에서도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부터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불가리아 국민들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해 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저항력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불가리아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키릴 문자의 탄생지. 불가리아의 문자로 알려진 키릴 문자는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9세기 2명의 천재적인 수도승에 의해 세심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고대 문자는 불가리아의 풍부한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9세기 테살로니키 출신의 수도승 키릴과 메토디우스가 슬라브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알파벳을 창조하려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몰랐던 이 창조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키릴 문자로 발전하여 오늘날 수많은 슬라브 언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키릴 문자의 각 곡선과 회계는 과거 시대의 이야기, 비밀, 그리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과도 같아 수세기를 거쳐 살아남은 이 문자를 만든 수도승들의 사상과 직접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키릴 문자 발전에 불가리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는 광대한 언어 역사 속에서 숨겨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키릴 문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그리고 물론 불가리아어와 같은 여러 언어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2명의 테살로니키 수도승이 창조한 알파벳으로 매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은 계속해서 문화를 형성하고 여러 국가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인들은 유럽에서 비교적 키가 작은 편이다. 유럽인 하면 우리는 흔히 키가 크고 늘씬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이 고정관념과는 조금 다른 흥미로운 예외를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불가리아 남성의 키는 약 178cm, 여성의 키는 약 164cm입니다. 이는 유럽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신장을 보면 남성은 약 171cm, 여성은 약 159cm입니다. 즉, 불가리아인은 유럽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보다 큰 편에 속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신장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적 요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겠지만 영양 상태와 생활 환경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불가리아는 역사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키가 다소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키가 작다고 해서 건강이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키와 전반적인 행복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불가리아인들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충만한 삶을 살며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지닌 역사와 전통은 불가리아의 정체성을 더욱 깊고 다채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바 마르타는 독특한 명절이다. 3월이 되면 불가리아인들은 바바 마르타라는 특별한 전통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불꽃놀이나 퍼레이드 같은 일반적인 축제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명절의 핵심은 마르테니차라고 불리는 빨간색과 흰색 실로 엮은 작은 장식품에 있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 같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3월의 불가리아 거리를 걷다 보면 누구나 빨강과 흰색이 어우러진 이 작은 장식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니차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전통은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마르테니차를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거리에는 희망과 우정이 가득한 분위기가 퍼집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는 흥미로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테니차를 언제까지 착용할까요? 답은 황새나 제비를 볼 때까지입니다. 왜냐고요? 불가리아 문화에서 황새와 제비는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즉, 자연이 계절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까지 마르테니차를 착용하는 것이죠. 참 멋진 방식이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의 손목에 마르테니차를 묶어준다면 이는 한 해 동안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실타래가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작은 행운의 부적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마르테니차의 빨강과 흰색은 건강과 순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매년 3월 불가리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과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소망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셈입니다. 불가리아의 장미. 불가리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불가리아의 향기로운 보물, 바로 장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가리아의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경제 자원입니다. 그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 장미 오일 생산량의 85%가 불가리아에서 공급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수치죠.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장미들은 어디에서 재배될까요? 그 답은 바로 로즈밸리, 특히 카잔룩 지역입니다. 이곳은 5월과 6월이 되면 장미가 만개하면서 장관을 이루며 세계적인 향수 산업의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장미들을 수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장미꽃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일하는 모습.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렇게 어렵게 추출한 불가리아의 장미 오일은 고급 향수의 필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오일 한 방울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향수에 우아함과 세련미를 더해주는 핵심 성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향수를 뿌릴 때 그 속에 담긴 불가리아 장미의 마법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꽃 한 송이가 세계적인 향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지 않나요? 급격히 감소하는 불가리아 인구. 그렇다면 불가리아의 인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감소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입니다. 불가리아가 유럽연합 EU에 가입한 이후 더 나은 일자리와 자유로운 이동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불가리아는 11분마다 한 명의 인구 순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매 시간 하나의 작은 마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유럽 통계청의 상세 분석에 따르면 이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불가리아 인구는 또 다른 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6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불가리아 같은 나라에는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시계가 똑딱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시계는 불가리아의 인구 감소 문제의 시급함을 상징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전국 여행하기. 불가리아를 여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특히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탐험할 때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소피아에서 바르나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거리는 약 450km, 꽤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불가리아 기준으로는 그리 큰 거리가 아닙니다. 유럽 전반에서 보면 소피아와 바르나는 거의 이웃 도시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두 활기찬 도시를 1시간 이내에 연결하는 항공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여행 자체를 더욱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모험입니다. 불가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몇 시간 만에 웅장한 산맥에서 멋진 흑해 해안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길을 따라 펼쳐지는 계곡들은 마치 엽서 속 한 장면처럼 그림 같습니다.
조금 더 긴 이동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불가리아의 자연미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음식과 음료, 화려한 미식 경험보다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여행자라면 불가리아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특선을 제공합니다. 단돈 56레바, 약 34,000원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커피 애호가들에게도 불가리아는 천국과 같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비싼 커피 가격이 흔하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세련된 카페에 들러 아침 커피 한 잔을 단 2레바, 약 1유로 정도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성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단 2레바, 즉 1유로 정도면 마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밤 문화를 즐기는, 하루 종일 여행한 후 한잔하든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여행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불가리아는 현지 음식만 고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익숙한 맛이 그리운 날엔 스타벅스, KFC, 서브웨이,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세계 요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초고속 인터넷을 자랑하는 국가를 떠올릴 때 불가리아가 먼저 생각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 동유럽의 보석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불가리아가 이렇게 뛰어난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인터넷 요금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또한 불가리아는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 덕분에 아웃소싱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불가리아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뛰어난 인터넷 연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빠른 것은 유선망뿐만이 아닙니다. 불가리아의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도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단 25레바, 약 15유로면 모든 네트워크에서 무제한 통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넉넉한 데이터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커피 한 잔 값 정도에 불과한 이 가격으로 무제한 통화와 데이터까지 제공된다니 믿기 힘들 정도죠. 이처럼 불가리아에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풍부한 연결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조합 아닐까요? 불가리아는 푸르름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번화한 수도를 떠올리면 보통 높은 빌딩과 콘크리트로 가득 찬 도시를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도시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보리소바 그라디나와 유젠 공원 같은 매력적인 장소로 쉽게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들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마치 도시가 숨을 쉬는 초록빛 허파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입니다. 보리소바 그라디나와 유젠 공원은 그저 녹지가 아니라 도심 속 오아시스로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무성한 자연 속을 산책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활기찬 도심을 누비고 난 후 잠시 쉬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더 놀라운 점은 소피아 한가운데에서 이런 공원들이 마치 시골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울창한 녹음과 고요한 공기가 번화한 수도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리아가 이렇게 푸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도시 속 자연을 보존하려는 불가리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도시 설계자들은 이러한 녹지를 소피아의 도시 구조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리아는 도심과 자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소피아의 푸른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여행에서도 함께해요.